996,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을 일한다는 뜻으로 중국 IT 기업들의 오랜 관행이라는데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처럼 996은 한편에선 존경의 대상이지만 맞은편에선 고쳐야 할 불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996 논쟁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작한 우리 노동 환경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화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방금 설명드린 이 996 외에도 더 심한 997, 007까지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뭐 과로사회다, 야근 왕국이다 유명한데 이 중국도 못지 않나 봅니다. 그럼요. 이제 중국 본토에서 특히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과로가 만연한데요. 996은 그걸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중국에서는 996 공작제 이런 표현을 쓰던데 네. 꼭 뭐 인터넷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피와 땀을 상징하는 문화나 관행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21일에 중국의 996 근로제에 대해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네. 제목이 상당히 상징적이에요. 잠도 섹스도 사생활도 없다. 그럴 만큼 이제 힘겨운 사회라는 건데 근데 흥미로운 건 어쨌든 노동법상 다 이게 불법이거든요. 네, 지금 예. 996하고 997, 007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들 그리고 주 6일, 주 7일 이걸 따지는 겁니다. 007은 그러면 24시간 내내 7일 동안 일한다 뭐 그런 이런 뜻으로 이제 거네요. 자조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된 건 역시 996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노동법상으로는 1일 8시간 그리고 주 44시간 이상을 넘기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996은 다 불법이죠. 지금 나온 모든 숫자들은 다 불법인데 네. 관행적으로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 이걸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도 가끔씩 노동 관행이라는 걸 현장 조사를 하긴 하는데 네. 약간 묵인해주는 좀 느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3월부터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이라는 GitHub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 996 항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996.ICU라는 건데 이 ICU라는 게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996 오래 하면 중환자실 간다 이런 네. 뜻이니까 지금 그 논란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996 근무 문화는 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묵인되어 오던 어떤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관행이라는 건데 네. 이게 최근에 이렇게 불거지게 된 계기는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중국 최대의 부호인 세계 또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인 마윈이 이걸 옹호하고 나섰어요. 네. 11일의 내부 행사에서 하루에 편안하게 8시간만 일하려는 사람은 필요 없다. 뭐 이런 발언도 하고 또 12일에 중국 SNS인 웨이보에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996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다. 이런 걸 하니까 논란이 됐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 웨이보라는 SNS가 중국 그 팔로워들이 2,500만 명이나 됩니다. 예. 이 발언 나오고 나니까 순식간에 5억 명이 클릭을 했고 댓글만 해도 10만 건이 넘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이 이 반박 글들이 많고 특히 네. 밀레니엄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이 그의 주장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반박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논란을 진화하려고 한 발언이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까지 이 논란에 또 가세한 형국이 됐다고요. 그런 셈이 됐습니다. 14일에 하도 논란이 되니까 반박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996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분투하는 사람들을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취지의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회사 내부 자담회에서 한 발언들이 계속 알려졌는데 조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996 안 하면 언제 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네. 하고 또 자신은 12 했다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하루 12시간씩 1년 12달 꼬박 일했다. 12 곱하기 12 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밀레니엄 세대가 더 격분한 거죠. 어떤 마윈의 주장이나 인터넷 업계의 노동 관행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느 정도 묵인해주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까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 정부는 젊은이들의 어떤 반정부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윈의 발언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의 근로 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인민일보 공식 웨이보를 보니까 분투를 숭상하는 것하고 996 근무를 강제하는 건 다르다.
996 근무를 반대하는 직원들한테 뭐 날라리라거나 분투하지 않는 자라며 도덕적 꼬리표를 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신화통신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분투는 재창해야 되지만 996은 퇴장해야 된다. 996 문화 자체에 대해서 비판했고 분투라는 거는 좀 열심히 하는 건 장려해야 이런 되는데 거죠. 이렇게 오래 하는 것만이 능사냐. 이런 건 오래된 노동 관행이니까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네. 했고요. 직원의 희망, 뭐 예를 들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무시하고 또 이런 경우 초과 근무비나 야근비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했고 환구15 같은 경우는 논평을 통해서 기업은 어떤 이 젊은 세대의 불가역적인 사회 변화를 똑바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주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 논쟁 이전에도 이 중국 정부와 마윈 사이에 좀 어떤 그런 신경전이 벌어져 왔다. 미묘한 게 좀 있다고 예. 봐야 돼요. 사실은 마윈 회장은 올해 9월 퇴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 은퇴하겠다고 밝혔는데 만으로 55살이 되는데 그 생일이 되는 올해 9월에 자신은 회장직에서 은퇴하고 교육 사업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이미 밝힌 바 있거든요. 네. 1990년대까지 영어 교사로 있다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를 창업했고 지금 지분 6%나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데 갑작스럽게 은퇴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일단 공론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세계 주식시장이 인정하는 거는 워낙 이 사람의 위상이 나라 안팎에서 커지다 보니까 네. 중국의 권력층들도 좀 신경 쓸 정도가 됐고 이걸 감지한 마윈이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자진해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996 논란과 관련해서도 마윈 입장에선 갑자기 공세에 처하게 되니까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바로 한 발 빼는 듯한 네.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 중국 정부의 입장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 젊은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데 이게 이제 체제에 반하는 반정부적인 목소리로까지 발전하게 되면 대개는 아주 그 진압하는 쪽으로 돌아서요. 상황을 과거 행태를 보면. 예의주시하고 있겠군요. 지금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예의주시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996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혹독한 근무 환경에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밀레니얼이라 불리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들의 강점인 온라인을 통해 996 관행을 풍자하면서 고발하고 있다는데요. 중국 현지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보시죠. 밤 10시에 가까운 시각, 베이징에 있는 거대 IT 기업 알리바바 건물 앞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이제서야 퇴근하는데 거의 모두가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르고 도착한 택시를 찾아다니느라 도로가 매우 혼잡합니다. 每天这么晚回家吗？也不是每天吧，差不多。差不多啊。那我星期六呢？周六吗？对啊，周六。看进度，进度的意思是就是项目的完成度嘛。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의 삶을 드러내고 풍자한 동영상도 화제입니다. 한 IT 노동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경찰 단속에 걸렸는데 마치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울부짖습니다. 我压力好大啊！每天加班到4、2点，我女朋友每天要死要活就送钥匙，我只想哭一下。 감옥에 갇혀서 일하고 있는 듯한 프로그램 개발자는 제발 퇴근 좀 하라는 부인의 애원에도 응할 수가 없습니다. 你什么时候回家一趟啊？看项目进度吧，最快10天。 996을 고발하고 풍자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형상화하면서 996으로 일을 하면 큰 병이 나서 중환자실로 간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달았습니다. 자,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그렇게 하는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 보십니까? 밀레니엄 세대라는 걸 이제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새천년, 그러니까 2000년 이전 20년 동안 태어난 세대인데요. 이 세대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나 그 이전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출산율이 한참 높던 시기에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와 대비될 정도로 상당히 독특한 세대인데 우선 네. 태어나자마자 방에 컴퓨터가 있었고요. 성인이 되면서 SNS를 시작해서 집안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잘 못하는데 세계와 연결됐던 세대거든요. 네. 그리고 출산율이 주요 선진국에서 다 일로 떨어져서 헬리콥터 맘처럼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는, 외동 아이 하나만 바라보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대개 자신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전 세계 공이 일과 노동에 대해서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들은 일과 노동을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보는데 이분들은 현재의 삶을 훨씬 더 중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워라벨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삶과 일의 어떤 균형을 찾자, work and life 밸런스를 뜻하는데 이게 원래 생겨난 거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생겨났는데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세대가 지금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소비 패턴도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전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일과 노동에 대한 생각과 이 밀레니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중국의 예를 봤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아까 영상에서 보면 굉장히 이를 비극의 원전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장시간 노동이라는 게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도저히 허용되지 않는 그런 세대다, 뭐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자, 이 중국의 1인당 국민 소득도 곧 1만 달러를 넘어선다고 하는데 이런 흐름과 맞물리면 아무래도 이 더 나은 노동 환경, 또 삶의 질 개선 이런 욕구는 계속 커지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안 996 논란의 첫 번째 쟁점 중에 하나는 그 마윈이 64년생인데 저하고 같은 용띠인데 뭐 격차는 많이 벌어집니다만은 네. 이 사람이 가진 일과 노동에 대한 가치관과 밀레니엄 세대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지금 1만 달러를 올해 넘어서는 게 확 실수되거든요. 1인당 네. 국민 소득이. 근데 우리나라가 88년 올림픽 앞두고 1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그 당시도 민주화 열기와 맞물려서 상당히 그 노동운동이 거세게 일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가혹한 노동 환경이라든가 임금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 지금 중국이 그런 시기를 맞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도 이제 얼마 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되긴 했지만 아직도 이런 996 문제를 그냥 남의 나라 얘기다 이렇게 불구경하듯이 볼 수만은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 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특히 우리도 IT 기업, 이 게임 개발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영상 보시면서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번 996 논란에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분들도 바로 그런 게임 개발 회사를 포함한 인터넷 기업들인데요. 네. 여기도 그러니까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그 근로 시간이 문제가 되는 산업들,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도 흥미로운 건 미국은 중국의 경우에는 44시간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사실상 996 제도를 하니까 불만이 더 큰데 네. 왜 그렇게 그럼 주 근로 시간이 44시간으로 짧으냐? 명분상 노동자 국가이기 때문에 법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네. 사실은 대부분 관행으로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52시간 근무제에다가 또 탄력 근무제가 좀 있어서 네. 전체적인 균형, 평균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최근에 그 계도 기간을 넘어서서 52시간을 기업들이 이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우리가 이미 겪었던 노동 시간과 관련한 갈등을 앞으로 더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단순히 몇 시간 일하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참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는 문제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우리 경제와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밀레니엄 시대의 어떤 일과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일 안 하려고 하지? 이렇게만 몰아붙이면 마윈이 공박받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분들은 최근의 일이라는 게 과거 일에 비해서 집중도가 훨씬 높아요. 모바일들 많이 쓰고 IT 기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좀 많이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워라벨이라 그래서 일 외에 삶의 다른 시간들과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걸 고깝게만 이전 세대들이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만약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지금 중소기업의 구인난이라든가 젊은이들의 구직난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새롭게 떠오르는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의 일과 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들을 우리 회사들이나 사회가 좀 새롭게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걸 996 논쟁은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